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북한의 총리가 며느리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 지금 북한의 총리가 김덕훈이라는 사람이 총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덕훈의 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엄청 들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좀 이상해가지고 총리 아들은 왜 장가를 못 가지? 라고 물어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없어서 장가를 못 간다고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시집을 못 가냐? 아니 좀 괜찮은 집안에서 아무래도 며느리를 골라 뽑아야 되는데 총리 집에 딸을 보내겠다는 부모가 없답니다. 왜 안 보내냐? 총리 정도 되면 언제 숙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위 간부들이 총리 집 며느리는 절대 가지 마. 그리고 이미 뭐 총리 정도뿐만 아니라 노동당 비서부터 시작해서 저런 집안에는 절대 딸이나 아들을 며느리나 싸위로 보내는 그런 일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신세를 이제는 조지기 싫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자의 집안에 가는 것을 아주 뭐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정일 때는 그래도 김정일 때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숙청이 좀 있긴 했지만은 김정은처럼 열받아가지고 저놈 죽이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웃기는 것은 조사선에 의해서 제가 조사 장학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보고가 갔는데 김정은이가 그쯤 되면 야 누구하고 누구 결혼시키라 이렇게 할 만한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김덕훈 내각 총리의 아들은 여전히 지금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북한에서 난리가 나겠죠. 총리 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김정은이가 알아보는데 결국 대책이 없어서 아무 얘기도 못했다. 이런 내용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덕훈으로 말하면 얼마 전에도 그 북한에서 공개되는 사진을 보게 되면 김정은이가 뭐라 말할 때 조영원하고 김덕훈 총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총리라고 해도 김정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그런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총리가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 총리가 넘버 2 정도로 되지만은 북한에서는 제일 센 사람이 김정은과 3우먼이라고 했죠. 3우먼. 그래서 김여정, 이설주, 현성월 이거는 저 신계고 그 다음에 인간계 1위가 제가 조영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총리인가? 아니에요. 노동당 비서가 총리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노동당 비서 손에는 인사권이 달려 있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총리는 뭐 별거 없어요. 진짜 돈도 자기 마음대로 못 쓰고요. 차라리 뭐 이경재 외화벌이 소장이 총리보다 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이 가면 보니까 총리라는 게 뭐 허울만 좋은데 실권이 뭐 돈이 많기로 하나 돈 또 좀 어디 가서 몰래 뇌물 받아 먹으면 총리 또 감시도 철저해가지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풍족하게도 못 살고 그렇다 해서 아주 또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외화벌이하는 사장 집안 보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보내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김정은의 숙청 정치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김덕훈 집안에만 안 보내겠습니까? 중앙당, 노동당 비서 집안에도 아마 싸위나 며느리를 얻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보고 배운 것이죠. 북한에서 간부집 며느리로 갔다가 그냥 죽은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제가 영화배우 박미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박미향이라고 하면 한 여학생의 일기라는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김정일 시절에 뭐 말기에 만들어졌는데 2007년에 개봉됐는데 김정일이가 너무 잘 만들었다. 전국이 다 보게 하라 해서 이게 전국에 다 영화가 방영됐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어디 갔냐면 3대 국제영화제인 칸 영화제를 포함해서 4-5개의 세계 주요 영화제에 출품돼서 상영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영화치고 서방에서 일반 상영된 첫 영화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박미향은 서방에도 널리 알려진 배우가 됐습니다. 이렇게 영화 한 편으로 엄청 팍 떴는데
이 여자가 6년 뒤에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박미양 집안이 나쁜 거 아닙니다. 박미양의 아버지는 박광철이라는 외무성 간부처장입니다. 그 외무성에서 간부 사업을 다루면 얼마나 고난이 있겠습니까? 돈도 많죠. 그러니까 딸을, 박미양이 그렇게 예쁜 건 아닌데 아무튼 엄청나게 뇌물도 주고 뭐 해서 주연으로 키웠습니다. 딱 뜨니까 박미양이가 원래 애인이 있었죠. 그게 평양 날파람의 남자 주인공인 이용훈이라는 배우하고 원래 좋아했습니다. 이용훈은 귀국자 집안이고 돈이 많아서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북한에 영화 찍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주니까 돈 있는 집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영화를 찍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용훈은 돈이 많은데 그리고 부자인데 또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박미양 뜬 스타즈하니까 둘이 눈 맞았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그보다 더 센 사람이 채갔어요. 누구 채갔냐면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오른팔인 이용하 노동당 행정부 제1부부장의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동당 행정부 1부부장의 아들, 그때는 뭐 장성택 등이 없고 엄청 실세가 빵빵했죠. 힘도 좋고. 아들이 딱 보고 야, 저 여자를 내가 같이 살고 싶다 하니까 제 아무리 돈 많은 기국자는 어디다 감히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박미양은 이용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행정부는 지금 총리보다 훨씬 더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문제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이 숙청됐죠. 숙청되기에 앞서서 11월 한 20일에 장성택의 오른팔과 왼팔이 먼저 처형됐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용하 그리고 장수길 행정부부장 2명 숙청되고 이 집안은 멸족시키라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북한에서 숙청되면서도 여자들은 이혼시켜서 다시 집에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박미양은 그렇게 유명한 영화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다가 차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디 정확하게 모르겠고 뭐 이게 본 사람이 없으니까 소문은 그렇게 났습니다. 근데 어쨌든 죽은 거는 확실히 됐습니다. 그래서 박미양은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로 분리됐을 뿐 아니라 그 몇 년 뒤에 북한에서 백공구 상무라고 있죠.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될 영상물을 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목록 쫙 적혀 있는데 박미양이 나온 한 여학생 일기가 김정일이가 그렇게 극찬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올랐냐? 역적들과 그 관련자들의 낯짝이 비춰지는 영화 이 카테고리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영이가 정말 북한의 최고 스타 여배우에서 순간에 역적과 그 관련자로 돼버린 겁니다.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야 역시 권력자의 집안에는 시집이나 결혼하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남자는 그런 신뢰가 있냐? 남자의 신뢰를 대표적으로 둔다면 또 최웅철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최웅철은 북한에서 공훈배우고 최고의 미남 배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90년대부터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박미양은 영화 하나에 출연해서 스타가 됐다면 최웅철은 정말 많은 영화, 북한 웬만한 몇 개 안 나오니까 웬만한 영화에서 다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이 최웅철도 잘 나가는 배우니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근데 그거 딱 보고 장성택의 맏형 장성우가 있는데요. 장성우의 맏딸이 나 저 남자 마음에 들어. 저 남자하고 살 거야. 하는 바람에 애인하고 결별하고 장성우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최홍철의 경우에는 영화배우였다가 장성우의 집안 들어가면 장성택 뭐 조카 싸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카 싸위가 되니까 영화배우 해가지고 거기 무슨 뭐 돈이 떨어집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첫 택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최홍철입니다. 택시 잘 됐습니다. 돈도 엄청 벌고 그래서 최홍철은 영화배우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정말 아무것도 부러운 것 없이 살다가 그러다 장성택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최홍철도 같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장성택보다 먼저 죽은 게 그 장영철이라고 말레이시아 대사, 그 장성택이 조카죠. 같은 집안이니까 되게 친했어요. 근데 장성택이 체포된 건 8월 말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택시회사 돈도 많고 줄도 많으니까 알아보는데 이게 낌새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장영철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심상치 않은데 하니까 장영철이가 야 튀라 이렇게 해가지고 튀다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영철이하고 최용철이는
장성택 사건에서 가장 먼저 처형됐습니다. 2명이. 그래서 그 집안 다 풍지박산되고 그 택시 회사는 누가 먹었냐? 이설주 외가가 다 먹었습니다. 그 큰 회사인데 아무튼 이 최영철의 말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영화에서 맨날 보던 친숙한 얼굴인 최영철과 박미양이 권세 있는 집안에 갔다가 그런 한순간에 역적이 돼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고위 권력자들하고는 얽히면 안 되겠구나. 김정은 주변에서 빙글빙글 도는 권력자들은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오늘날 김덕훈 총리의 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덕훈 총리가 아마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빨리 자리 내놓고 은퇴하든지, 은퇴한 사람이야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덕훈 그 집안에 시집 오겠다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북한에서 광범하게 부는 권력자들의 집안에 결혼 안 하겠다는 움직임, 그것이 오늘날 총리조차도 며느리 찾기 어렵고 또 이 상황이 김정은한테 보고됐는데도 김정은조차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